인증평가를 신청하시기 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하는 절차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훈련기간 관리번호를 발급받아야 하고, 둘째, 실시 가능 직종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 필수 절차에 대한 내용은 설명의 자료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먼저 훈련기간 관리번호 신청입니다. 혹시 이미 관리번호를 발급받으신 훈련기간은 다음 내용인 실시가능 직종 내용으로 넘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훈련기간 관리번호가 무엇이고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훈련기간 관리번호는 훈련기관에게 부여하는 고유 번호로서 훈련기관을 구분하고 관리하는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한 개의 기관은 반드시 한 개의 관리번호를 부여받게 되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훈련기관이 관리번호를 신청하는 즉시 발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력된 정보를 검토하고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는 부정부실 훈련기관에 대한 재진입을 제한하고 여러 곳에 입력되는 훈련기관의 정보를 통일성 있게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영상의 이 도표를 보시면요. 발급 절차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훈련기관은 HIDnet 홈페이지를 통해 훈련기관으로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훈련기관은 HIDnet 홈페이지를 통해 이렇게 회원가입 후 기관의 정보 및 유형별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행정지원 시스템 이용 신청을 하시게 됩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심평원에서는 사전 검토를 진행을 하고요. 사전 검토 의견을 각 관할 고용센터로 송부하게 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서는 훈련기간 정보 및 심평원의 사전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결과를 입력하게 되고 이때 최종 승인이 되면 훈련기간 관리번호가 발급됩니다. 이렇게 관리번호를 발급받으시게 되면 그 후 행정지원 시스템, 심사 시스템 등도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반려 상태인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통해 반려 사유를 안내받은 후 수정 보완하여 재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기존의 훈련기간 관리번호를 발급받은 이력이 있거나 동일기관 이미 확인되면 훈련기관 이력관리 등을 위해 기존 훈련기관의 관리번호를 사용하셔야 하므로 불승인이 됩니다. 신청하실 때 첨부 파일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모두들 궁금하실 텐데요. 훈련기간 유형에 따라 제출 증빙 자료가 달라집니다. 자료집 또는 화면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증빙 자료의 내용과 신청 시 입력한 내용이 상세 정보까지도 정확히 동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소재지 등은 상세 주소지까지 입력하셔야 하고 대표자, 법인 등록번호 등 모든 정보가 일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하셔야 하는 점을 알려드리면 학원의 경우 증빙자료인 학원 설립 운영증 내에 5번 종류라는 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학교 교과 교습학원은 진입하실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타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은 보통 지정서를 제출하시게 되는데요. 모든 정보는 지정서 내에 기재된 정보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서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의 장을 훈련기간 대표자로 입력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상 대표자 명이 아닌 지정서 내에 교육기관의 장을 훈련기간 대표자로 입력하여 한다는 것을 기억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밖에 이 자료에 제시되어 있지 않은 타 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 및 기타 시설의 경우 심평원 또는 관할 고용센터의 유선 확인 후 증빙자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신청하신 훈련기간 관리번호 검토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존의 관리번호를 발급받은 기관과의 동일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HID넷에 등록된 훈련기관의 정보, 증빙자료 등을 바탕으로 판단되며 필요시 현장 조사가 실시됩니다. 동일기관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훈련기간 정보 변경 신청 등을 통하여 바뀐 정보를 변경하신 후 기존 관리 번호를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훈련기관의 정보를 검토합니다. 제출한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훈련기관의 유형을 적정하게 선택하였는지, AHRD 넷에 입력된 훈련기관의 정보와 일치하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이렇게 검토 후 최종 승인을 받은 후에도 AHRD 넷에 입력된 정보를 근거로 향후 심사평가 또는 운영 중에도 활용되므로 훈련기간 변경 신청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정보를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훈련기간 정보 변경에 관한 내용은 자료집에서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훈련기간 관리번호를 발급받으신 후 실시가능 직종을 신청하셔야 하는데요. 먼저 실시가능 직종이 무엇이고 왜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증평가에서 인증 등급을 부여받은 훈련기관은 통합심사 등과 같이 실제 운영하고자 하는 훈련 과정에 대한 심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희망하는 모든 과정을 신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과정심사 신청을 위해서는 운영하려는 과정에 해당하는 NCS 소분류 단위의 직종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실시가능 직종입니다. 승인받은 직종은 훈련기관에서 해당 직종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승인받지 않은 직종의 훈련 과정은 과정심사 신청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실시가능 직종을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실시가능 직종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실시가능 직종의 신청 기간은 연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운영되고 제출 증빙 자료를 기준으로 서류 검토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만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훈련기간 관리번호 검토 단계와 유사하게 심평원 그리고 고용센터 이중 확인 절차로 진행됩니다. 심평원에서는 증빙 자료를 검토하게 되고 수정해야 하거나 보완 사항이 있어 반려가 된다면 훈련기관에서는 반려 사유 확인 후 수정하여 보완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증빙 자료상 별 문제가 없이 적정하다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종 확인 후 승인을 받게 됩니다. 실시가능 직종 신청 기간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훈련기관이 신규 신청 및 보완이 자유롭게 가능한 정기 신청은 연 2회입니다. 각 신청 기간 일정을 확인하고 모든 훈련기관은 해당 신청 기간 내에서만 직종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반드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그 화면상 상반기, 하반기 신청 기간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시가능 직종 신청 기간은 인증평가 신청 접수 기간과 일부 중첩되며 하반기 실시가능 직종 신청 기간은 통합심사 신청 접수 전 진행됩니다. 그러나 인증평가와 통합심사 시기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니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신청 기간에는 보완 기간이 별도로 주어집니다. 보완 기간에서는 새로운 직종을 추가하거나 직종 변경을 불가하고 첨부 파일 변경만 가능합니다. 단, 실시가능 직종 신청 기간을 활용할 수 없는 일부 특화 신규 사업의 경우 별도 신청 기간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추후 관련 공지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그런데 모든 특화 사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연 2회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시가능 직종 변경 신청입니다. 훈련기관이 훈련기간 유형을 변경한 경우에는 유형별 증빙자료도 변경이 되므로 기존 승인받은 실시가능 직종이 자동으로 승인 취소가 됩니다. 이 경우 재승인 받을 수 있는 변경 신청의 기간이 15일 주어지게 되는데요. 해당 직종을 계속 활용하실 예정이시라면 유형 변경을 기준으로 반드시 15일 내 변경 신청으로 다시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15일 내 변경 신청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기 신청 기간 내에는 얼마든지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변경 신청은 기관 유형 변경으로 자동 승인 취소가 되었으나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를 위해 마련해 둔 신청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 훈련 기간은 기관 유형 변경을 기준으로 15일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청 기간에 대한 중요 사항을 정리해드리면 실시가는 직종 신청 기간은 기존에 승인받지 않은 직종을 신규로 신청하는 것이고 이 경우 새로운 직종을 신청한다든지 첨부 파일을 보완한다든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완 기간에는 신청한 직종이 반려된 경우 첨부 파일을 보완하여 재신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최초 신청 시 선택한 NCS 분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따라서 신청 기간 마감 이후 보완 기간에는 직종을 추가로 신규 신청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리고 승인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최대 일주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동적입니다. 그러므로 신청 마감 기간에는 또 승인 처리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입니다. HRD 내 심사평가 시스템 내 인증평가 메뉴에서 실시가는 직종 신청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하려는 NCS 소분류 단위 선택하고 훈련기간 유형에 따른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신청 목록 화면에서 승인 및 반려 현황을 확인할 수 있고 반려 시에도 보완도 가능합니다. 신규 신청인 경우에는 승인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려되어 첨부 파일을 보완하는 경우에는 보완 신청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또한 연락처 입력 및 수신 동의 시 처리 결과를 저희가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시스템 접속 및 신청 방법은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으니 신청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훈련기간 유형에 따른 실시 가능 직종 제출 증빙 자료는 자료집에 나와 있으며 화면의 표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훈련 기관의 유형별로 증빙 자료가 상이하니 한번 확인하여 주시고 여기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증빙 자료에 명시된 학과, 과목, 교육적 목적 등과 신청한 NCS 직종이 부합하는가입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증빙 자료와 선택한 NCS 소분류를 신청 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올해에 좀 특이하게 보셔야 할 점은 지정직업훈련시설입니다. 지금은 지정직업훈련시설 지정서를 제출을 하시면 지정서에 명시된 직종과 신청한 훈련 직종의 부합성을 보게 되지만 향후 HRD 넷 지정 신청 시 승인받은 훈련 직종 자동 연동을 지금 예정 중이며 자동 연동이 될 경우에는 별도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이것은 21년 HRD 넷 전산 개편 시 반영될 예정이므로 안내를 참고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시가능 직종 신청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받은 실시가능 직종이 자동 승인 취소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신규 기간 인증평가에서 인증 유예를 받은 경우 신청 직종은 모두 승인 취소가 됩니다. 전년도 인증평가 결과 확정일 이후 신청 직종이 모두 승인 취소가 되는데요. 세부적으로는 전년도 인증평가 미신청 기간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청한 것들, 그리고 두 번째 전년도 신규 기간은 2020년 8월 14일 이후, 세 번째 전년도 실적 보유 기간은 2020년 12월 2일 이후 신청한 직종은 모두 취소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째로는 훈련기간 유형이 변경된 경우입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일 내에 변경 신청을 통해서 다시 재신청 가능합니다. 위 두 가지 경우 모두 정기 신청 기간에는 재신청 가능한 점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변경 신청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훈련기간 유형이 변경된 경우 기존 승인 직종은 자동 취소가 되고 정기 신청 기간 내에는 언제든 신규 신청을 통해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변경 신청을 통해서만 재승인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 신청은 유형 변경일 15일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실시가능 직종의 현장 조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장 조사는 주로 실습장 활용이 많은 직종이나 현장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드론과 같은 항공 분야, 건축 및 조경 분야, 중장비와 같은 건설 기계 분야 등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분야 직종에 모두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고용센터와 심평원에서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진행되며 현장 조사 시 사전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기관 인증평가 기관은 인증평가 시 진행하는 현장 평가를 활용하여 직종의 실시 가능 여부를 더 면밀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 가능 직종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실시 가능 직종 미보유 기간은 통합심사 등에 진입하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과정심사 전 실시 가능 직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하반기 운영과정 통합심사에 신청하려는 경우 한번 승인받은 직종은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유지되므로 승인 취소, 삭제 등과 같은 특정 사유가 없다면 실시 가능 직종을 추가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승인받은 상태인지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기존에 승인받은 적이 없는 미보유 직종은 반드시 이번 상반기 실시 가능 직종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승인받은 직종이 하나도 없는 훈련기간인 경우 인증평가에서 인증 등급을 부여받더라도 통합심사 신청이 불가하게 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위 증빙자료 제출 시 승인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리며 인증평가 사전 필수 준비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